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 입점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에 대해 근로자들은 환영한 반면 경제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했습니다. 코치는 해임됐고 운동부 합숙소도 폐쇄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가을 야구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당초 올 상반기까지 어등산 사업과 관련해 새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등산 개발을 놓고 주민과 상인단체가 각각 찬반 집회를 열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이 맞부딪혔습니다. 운수마을 주민들은 어등산 개발을 어서 하라고 촉구했고 도덕기 개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소상인들은 어등산 개발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택주는 사업자 공모 당장 중단하라! 어등산 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핵심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관광단지 사업이 이제 좀 개발되나 싶었는데 상인단체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건 반대를 해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반대를 하냐고요.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소상인들은 자신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가 면적을 늘려 새 사업자를 공모하면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킬 게 뻔하다며 개발하더라도 원한대로 하라는 겁니다. 유통재벌들의 대형 쇼핑몰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 유치하면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광주시는 당초 상반기 안에 어등산 개발 사업에 새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지만 상인들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정은 이미 늦춰진 상태입니다. 주민과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단 내려서 빨리 해라 그런 요구도 제가 끊임없이 많이 2, 3년 내에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존권에 관한 문제들은 일방적으로 갈 일이 아니고 불발탄과 특혜 시비에 따른 법정 공방으로 10년을 넘게 끌어온 어등산 사업의 운명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유통업체가 쉽게 들어설 수는 있을까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나 어등산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르는 반면에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유통업체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중소상인들로서는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주고 인건비 또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또 인상된 인건비 주고 그럼 거의 적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 역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의 신규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미 20여 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해서 그걸 법적으로 일정하게 좀 조율하고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나 상업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식의 어등산 개발은 추진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시는 특급 호텔의 필요성 등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해서 정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감안하면 설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와도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곡성과 구례 등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30도, 담양과 화순 31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보성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해 내년 최저임금이 7,500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느냐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프집에서 주방일과 서빙 청소를 하는 취업준비생 29살 김모 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인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10,000원까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간신히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박모 씨는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카페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못 따르거나 아니면 알바를 채용하고 고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임금이 오른 만큼.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는 통계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 올해 광주에서도 프랜차이즈 노동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이렇게 조사를 벌이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볼 근로감독관, 관할 어떤 담당 직원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200여 곳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1%만 사법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 지역이나 학력, 가족 관계 등을 묻지 않은 블라인드 채용이 오는 9월부터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법률로 규정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이 제도를 6달 전부터 실시해온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산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어떤 직종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우선 직종은 모든 직종, 모든 부문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핵심은 차별과 편견을 면접 그리고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응시 단계에서는 응시 원서나 이력서 같은 제출 서류에 사진, 출생지, 출신 학교, 가족관계 같은 것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편견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죠. 대신 직무 능력에 필요한 것들도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자격증, 근무 경력,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수상 기록 이런 자료들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결혼을 했느냐 혹은 뭐 성적 지향이나 종교가 뭐냐 이런 내용 직무 관련 이외의 질문은 전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77분 정도를 채용을 해봤습니다. 네. 임기제 공무원은 물론이고 복지시설까지도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미리 시행을 먼저 해보신 입장에서 네. 기존에 채용했던 방식과 지금 다른 지원자들이 분포가 되는 편이었나요?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여성이 늘었고 연령별로도 전에 30대 중심이었는데 20대와 40대, 50대가 늘어나는 그런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뽑힌 직원들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만족도 어떻게 보십니까? 만족도는 당연히 높았고요. 네. 수행 역량은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네. 절차가 공정해졌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력과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차의 간편함 때문에 응시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내가 열심히 한 결과를 이력서에 나오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좀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초기에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걸 시행을 해보면 실제로 그동안 외모나 스펙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이분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 역량과 기존의 경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서 오히려 외적 요소에서 벗어나서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다들 효과가 더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차별 논란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겠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보완 사항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능력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면접관으로 갔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낯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스펙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돼서 오히려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9월부터 지방 공공기관 전체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시행해본 입장에서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이미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험해본 결과 이것은 핵심은 어쨌든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을 배제할수록 직무 역량에 충실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지켜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인권 문제가 있고 또 능력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표준화해서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말썽이 일자 학교 측은 운동부 합숙소를 폐쇄했고 해당 코치는 해임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목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1학년 학생 A양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운동부 합숙소 지도실에서 올해 초 부임한 31살 조모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코치 조 씨는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다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코치님한테 좀 잘 보호가 안 된 모양입니다. 뺨도 맞고 손끝 머리도 이렇게 맞고.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코치에게 폭행당한 학생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합숙소에서 나가게 한 뒤 잠정 폐쇄 조치하고 코치를 해임했습니다. 훈육 차원에서 어떤 지도자의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생각이 행동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학교는 최근 소속 교사가 이딴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되는 등 논란이 컸던 학교여서 폭력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담양의 한 대나무 체험장 부지에 있는 한과 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4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근로자 수십 명이 있었지만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평이 넘는 공장 전체가 타 소방사 추산 12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과 생산 과정 중 보일러 연통 부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선 정원을 초과해 목포에서 출항한 화물선이 제주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승선 정원 12명의 세배를 초과한 37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로 제주에서 목포로 오가는 7,000톤급 화물선 HO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장 67살 백모 씨 등은 지난 14일 목포신항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출항했다 제주항에서 첩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광양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요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인구 영향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닌 정책 쇄신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신축 중인 희망도서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이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쳤던 대출 지원 사업을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최근 문을 연 와인동굴과 관련해 광양시는 진입로 신설과 주변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와인동굴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련 종사자 확대로 이어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와인동굴 주변 진입로 확보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이 광양시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 자연히 동굴 주변으로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127개 사업에 인구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색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골로 동원해온 친인척 주소 이전과 출향객 내고향 주소 갖기 등 소극적인 전략을 벌이고 정책 쇄신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인구 증가의 효과에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전국적으로도 인구 늘리기 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광양시가 시행하는 인구 영향 평가제. 광양시는 인구 영향 평가제가 성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시책도 정책 단계부터 인구 증감 예측을 따져 사업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예술고등학교를 국립화하고 국립예술중학교를 건립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만나 문화중심 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며 광주예고 국립전환과 국립예술중학교 설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광주예고를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로 이전하고 예술중을 설립하는 데 1,346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상당수가 원거리 통학생 선발 등의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시 학교 기숙사 설치 조례에 사회적 통합 대상자를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생을 정원의 5%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조대 부고와 동명고 2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34개 고등학교 가운데 19개 학교가 학업 성적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기를 압도적 1위로 끝낸 기아 타이거즈가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김기태 감독은 가을 야구에 대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기아의 전반기 시즌은 투타의 조화 속에 완벽한 독주 체제였습니다. 57승 28패, 승률 6할 7푼 1리로 2위와 8게임 차. 특히 전반기 막판에 보여준 기아의 막강한 타력은 상대팀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고가 오늘 경기를 가져옵니다. 점수 7대6 기아 타이거즈의 역전 승리입니다.
김기태 감독은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시즌 전 팬들과 약속했던 가을 야구를 꼭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잘 유지하다 보면은 시즌 전에 팬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다시피 가을 야구 좀 더 많은 게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특히 올스타 휴식 기간 동안 물오른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후반기에도 좋은 타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반기 기아 타격을 이끌었던 최영호 선수는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단 팀이 1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시즌 거의 끝날 때쯤이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약점으로 꼽혔던 불펜은 예전의 에이스 윤성민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오늘 고척 스카이돔에서 넥센과의 3연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리그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올여름에도 어린이 팬들을 위한 풀장이 운영됩니다. 기아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SK 와이번즈 경기부터 8월 13일 LG와 열리는 경기까지 모두 10경기에 구장 왼쪽 위의 샌드파크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운영되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설 임을 위한 행진곡 출간을 알리는 북콘서트가 어제 저녁 옛 전남도청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열렸습니다. 북콘서트에는 소설을 쓴 이원하 작가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자인 박기복 감독 등이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지키고 아픔을 견뎌온 광주 시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설의 바탕이 된 영화 님을 위한 행진곡은 시민 모금의 힘으로 촬영을 마치고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4%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추가로 기술하는 데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공개될 예정인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야당의 상의는커녕 설명 한마디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을 재개정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수행될 수 있는 과제인데도 사전 통보도 없다며 협치는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환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의료인이자 공공병원의 최고 책임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경위가 어찌됐든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15년째 광주시의 위탁을 받고 있는 병원의 수탁 자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